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아, 올해 대규모의 그 분양 소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그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반 분양분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이 올해 내가 그동안 평생 모아둔 가점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만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입지 면에서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파트를 우리가 보통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거나 이럴 때 입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입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헬리오시티 9,500세대가 지금 다 만들어져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면 뭐 목동이라든가 이렇게 상계동이라든가 그리고 압구정이라든가 반포라든가 개포라든가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해서 바로 옆 단지들끼리 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에 상당히 그 서울 시내 집값에 영향을 민감하게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단지로 앞으로 아파트의 어떤 가격표 이런 것들을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강동권에서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위치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제 여기 5호선 둔촌동역하고 이번에 이제 9호선 둔촌 오륜역을 이렇게 끼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12,000세대라고 하면 뭐 한 세대에 그 한 가구당 뭐 3명이나 2명만 살아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모여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9호선 개통이 중앙보훈병원역까지 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고덕역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지금 이제 그 공원 주변에도 지금 건물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쪽에 이제 둔촌 주공업까지 들어오면 어 여기가 이제 고덕 가는 길이다 보니까 고덕 아파트 이쪽에 이제 고덕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제 고덕 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고, 보훈병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둔촌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 지역도 있는 반면, 이렇게 지하철역이 생겨서 특히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노선이다 보니 이런 아파트 가격들도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시 둔촌 주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둔촌 주공 아파트는 바로 옆에 이제 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이제 거대하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 공원을 품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공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공원을 그냥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곳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파크리오라든가 진주 미성 아파트, 장미 아파트들이 이제 이 공원을 아주 집 마당처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올림픽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워낙 공원 자체가 좋은 그 주변의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쇼핑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 여기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백화점이 이제 여기 위치해 있죠. 그래서 쇼핑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차를 만약에 그냥 내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거의 차로 한 10분이면, 맡기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입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서하나 마이시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 뭐 한 5분 정도의 그 외곽순환도로를 탈 수 있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큰 그 세대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보성고라든가 창덕여고라든가 또 오륜, 세륜, 물론 이쪽에서 인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동북고라든가 이쪽 이제 학군들이 워낙 훌륭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내로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9호선, 물론 이제 여기는 급행이서고 이건 일반선이긴 한데 9호선 업무단지를 금방 갈 수 있고요. 5호선 라인은 또 이제 광화문 쪽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지하철, 철도 노선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가치를 보면 결국에는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그런 지하철 노선들의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입지면에서는 이제 강동구예요. 지금 둔촌이 강동구인데 우리가 보통 강남 3구를 이야기할 때 그 서초, 강남, 송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둔촌 주공 아파트는 강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올해 내년 이제 한 10,000세대 넘게 입주를 하고 있는 고덕 지역도 강동 지역에서는 이제 랜드마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둔촌 주공이 이제 그 주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입지면에서 보시면 공원과 학군, 또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 또 외곽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교통망,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쪽의 학군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아현 뉴타운이나 이런 곳에 학군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파트가 이제 뭐 단지 1,000세대, 2,000세대 이 정도 들어갔을 때는 별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지들이 뭉쳐지면서 뉴타운 전체가 완성되어 갈 쯤에는 보면 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뭐 부동산하고 관련이 저는 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은행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쪽에 미리 가서 또 자리를 잡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 학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고 학원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둔촌중공 아파트는 이 앞에 길 건너쪽에는 또 시장 골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재래시장 골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은 물론 이제 메인 상가가 이제 크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쪽에 이제 메인 상가가 크게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둔촌주공 아파트는 입지면 또 거주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일 거라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이제 분양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장명도 역대급. 네, 지금 여러 건설 회사가 이제 그 시공사로 되어서 이제 컨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파트의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5천만 원의 그 상금을 걸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분양하려고 했다가 계속 미뤄진 아파트들도 있어서 올해 이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이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그 둔촌주공은 항상 관심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월 나온 기사인데, 강동구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 2019년 상반기 투자처로 주목. 투자처로 항상 주목은 되죠. 그런데 이제 가격이
일반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에 가격들이 인제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뭐 그 둔촌주공 아파트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거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둔촌주공 아파트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음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제 입주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제 조금 있으면 인제 멸실을 앞두고 있고 거래는 가능하지만 입주권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 규제가 있어서 뭐 전 세대원의 뭐 이주비를 승계를 하려면 전 세대원이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입지가 상당히 좋지만 투자금도 적지 않다. 그리고 사실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가져가느냐 매수해서 가져가서 이제 내가 이제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좋은 동호수를 가져갈 수 있고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조금 가격 상승이 더 된다면 '나는 지금 뭐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가점이 높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양받았을 때는 분양가가 지금 이제 어떻게 책정될지는 저희가 지금 예정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분양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분양을 받고 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평형이면 대출을 또 이용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좀 입주권보다는 훨씬 작은 자금으로 우리가 인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대가 이제 조금 많이 움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 월까지 쭉 이렇게 평형들의 가격 그런데 그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형 지금 뭐 평형대가 쭉 나오는데요. 이런 평형의 가격의 움직임이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뭐 이 평형을 가진 사람이 몇 평을 신청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어찌 됐든 지금 작년 9월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소폭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 인제 다들 지금 반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대출 문제나 이런 거 그전에도 사실 둔촌주공 아파트의 입주권은 대출 승계가 뭐 다른 대출이 있거나 이러시면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9.13 대책에 의한 충격에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때 같이 소폭 하락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뭐 투자 가치가 없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9.13 대책의 충격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고 앞으로도 뭐 등락은 하겠죠. 하겠으나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의 아파트,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둔촌주공 아파트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느냐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았으니까 동호수 추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희비가 엇갈리겠죠. 지금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권리가액 순서대로 몇 평형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좋은 걸 가져가게 되겠고 추첨하고 그다음에 인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완료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겠죠. 네. 그전까지는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예상하기에는 올해 7월에서 8월 정도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그 일정들은 이런 순서대로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지금 특화 설계가 좀 되어 있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펜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각 동마다 그 세대별 특화 설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둔촌주공 아파트가. 그래서 저희가 둔촌주공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면 한번 가보면 정말 거대한 성 같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제가 인제 그 아파트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을 계속 둘러보고 다녀보고 있는데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가보면 개포동의 뭐 블레스티지, 또 헬리오시티, 또 반포의 아파트들, 그리고 인제 앞으로 분양을 할 계획, 그다음에 관리처분 승인이 나서 준비하는 뭐 잠실의 위성 아파트, 진주 아파트, 그리고 인제 대표적인 그 반포의 원밸리, 뭐 이런 아파트들이 엄청난 기대가 돼요, 사실은. 조감도나 뭐 그 내부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만 보더라도 대단해서 '호텔 안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아파트에 혁명이 왔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게.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지금 이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수영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골프, 피트니스, 사우나, 그리고 체육관도 뭐 농구, 배드민턴, 뭐 또 클라이밍, 탁구장, 스쿼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지금 스포츠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 약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무슨 대학 내에 있는 체육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설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면도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인데 대학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단지 내에서 나올 일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둔촌주공이 뭐 아파트 가격이 뭐 20억 이다, 뭐 이렇게 되면 2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제 자기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이게 점점 견고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격이 입지도 좋고 교육 환경 좋고 교통 좋고 뭐 이러면 다들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강남 쪽 뭐 아니면 다른 쪽도 이런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대기 수요들은 꾸준히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지금 개포의 블레스티지나 뭐 헬리오시티나 이런 인제 새로 지은 아파트, 커뮤니티를 자랑하는 이런 아파트에 그 세입자들이 한번 이제 그런 쪽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전세금이 좀 저렴하죠.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저렴해서 들어와서 살다 보면, 이런 시설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사실 헌 아파트 가서 살기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아마 계속 그분들이 지금은 좀 저렴한 전세가로 들어갔지만 2년 후에 전세가가 오르더라도 거기를 나와서 다른 곳에 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뭐 사우나 이런 부분들인데 워낙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요. 여기 보면은 위쪽에 보면 대단해요. 스킨스쿠버도 있어요. 보통 제가 인제 올림픽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워 봐서 좀 아는데, 이 인제 스킨스쿠버를 정도 하려면 수심이 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질 관리나 뭐 또는 뭐 이렇게 보면 인제 '다이빙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수영장 레인도 엄청 크고요. 그다음에 유아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화된,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화된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거는 주민들이 물론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도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세대 수가 좀 가구 수가 많아야지 이거를 다 유지를 할 수 있지, 인제 소규모 단지에서는 이런 것을 사실 유지하면 그
이제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소득 수준도 여기에 따라줘야 돼요. 내가 관리비를 이 정도 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인제 제가 그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 평형 아주 고급이죠. 예, 거기는 오피스텔인데. 근데 거기 관리비가 인제 평당 20,000원 꼴이면 100 평에 살면은 한 달 관리비가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이렇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여기 수영 코치들도 들어올 테고 물론 그거는 외주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외부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 많은 세대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무료로 몇 회를 쓰고 그다음부터는 유료를 쓰고 이런 부분도 결정이 나오겠죠. 근데 어찌 되었든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지 아니면 어렵다. 결국에는 대단지가 자기들 몸값을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외면을 하겠죠. 그리고 도서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도서관이 있고 또 독서실이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이런 정도면 여기에 인제 사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세대에 한 세대 한 가구에 2명 3명만 잡아도 인구가 3만 명, 2만 명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라운지,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스카이 라운지인데요. 원벨리나 지금 현재 있는 아리파 이런 곳들도 조망권을 고려해서 지금 주민들을 위한 라운지라든가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포 1단지 인제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포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도 인피니티 풀까지 만들겠다. 우리가 인제 여러분들 싱가포르 같은 데 가 보시면 그 호텔에 최고층에 인피니트 풀을 만들어서 전망을 쫙 내려다보면서 수영하고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지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구현된다는 거는 그야말로 럭셔리의 극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제가 인제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제가 인제 이런 곳을 많이 찾아서 다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도 많이 높아졌고 워낙 지금 이제 주거 문화가 지금 발달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보통 우리가 특별한 회원들, 호텔에 호텔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내 집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에 이제 둔촌주공이 완성이 되면 꼭 이제 제가 구경을 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선베드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주권을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수 있고요. 7월, 8월 착공 전까지 인제 매매가 가능해요.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이 많은데 지금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둔촌주공 아파트는 현재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을 승계하면 좋아요. 그런데 인제 이주비 신청한 것들을 얼마를 신청했는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그 이주비를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주비 승계가 안 된다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더니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 이후에 14건이 지금 현재 거래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지금 거래는 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서 거래가 뭐 빈번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전에 굉장히 많이 됐고 지금 현재 9.13 대책 이후에는 14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가 12,032가구 중에서 5,056세대를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둔촌주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2,170만 원이고요. 일반 분양가는 이제 예정입니다.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이지만 약 3,500만 원 정도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라서 지금 이제 뭐 34평 같은 경우에는 9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용 85제곱미터 미만 를 보시는 분들은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9억이 우리가 이제 그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이잖아요. 그래서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현금 부자들이 도전해서 많이 가져갈 것 같고 지금 강남의 분양 사례들을 보면 4천만 원이 다 넘는데 그것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요. 대출 안 해도 나 가져갈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들도 지금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둔촌주공 아파트는 입지면에서도 탁월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저희가 둔촌주공 아파트가 5년 후에 얼마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일반 분양을 하고 올해 7, 8월 정도 일반 분양을 하면 35층까지 지으니까 한 3년 반 후에 입주를 한다고 보니까 지금이 19년이잖아요. 그러면 20년, 21년, 22년, 그 정도, 23년 초, 이렇게 입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지금 재건축을 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소송을 하네,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둔촌주공이 새 아파트로 딱 입지를 하면 그쪽에 한번 이렇게 태풍이 한번 몰아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태풍이 몰아쳐서 한 2년 후라고 보면 2023년 초 지나서 25년 이 정도 하면은 둔촌주공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가격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점 보시고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금 확인하시고요.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자금 여력이 된다.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격하고요. 입주권 매수할 수 있는 가격하고 강남에 입주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제도 그 경남 아파트하고 신반포 3차의 그 매매 물건을 조사를 했는데 몇 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고요. 그리고 가격도 한 26억, 7억 정도 지금 매매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6억 중반에서 28억까지 사실 매매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출 승계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0억대에서 40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제 10억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나는 시간이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잠실 5단지나 이런 쪽도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잘 살펴서 청약 넣으시고요. 좋은 소식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 본부장이었습니다.